자, 오늘의 주도주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이 올랐어요. 아, 원래 삼성전자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각종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회장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삼성전자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주도주였었고 그 전까지는 지금도 뭐 주도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쫓기는 자와 쫓아가는 자의 입장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항상 시장에 뭔가 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갈 동안 이제 하이닉스가 대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로 따지면 뭐 알테오젠이 대장이었던 것처럼 뭔가 좀 두목이 살아 있어야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이제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월 초에 포문을 여는 게 사실 CES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보다 더 빨리 다가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는 이제 CES 기대감, 특히 이제 CES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뭐 지금 뭐 오늘 항공 우주 요런 쪽 어마어마하게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엔터주들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뭐 안 오른 거는 봤더니, 제가 찾아봤더니 금융 섹터하고 일부 지주회사하고 2차 전지 섹터 뭐 요 정도가 조금 하락한 것 같고, 나머지들은 대체로 다 끌려서라도 이제 뭐 삼성전자 하드캐리 하는 흐름에 좀 맞춰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 같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기대감은 지금 뭐 평택 라인 계속 장비 반입되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D램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장비, 소재, 가스 쪽들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테크윙도 많이 오르고, 네. 테스도 많이 오르고, 유진테크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가스 쪽들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은 거의 대부분, 특히 오늘 방중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관련해서 그동안 못 오르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오르고, 사실 중국 쪽으로의 뭐 장비 반입 일정 부분 이제 허용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HBM 수출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중국 쪽에서도 뭐 그런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장비주들 좀 더 중국 쪽으로도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에 가장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삼성전자만큼 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섹터주들도 다 CS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는, 아니 사실 이번 주까지죠. 그 계속해서 그 코스피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졌었잖아요. 네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달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뭐 코스닥이 일단은 항상 연초에는 항상 코스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E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이 좀 강하고, 특히 이제 연말에 약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코스닥이 좀 많이 약하잖아요. 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좀 복귀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장 주도주 가고 나면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는데, 또 대통령도 코스닥 좀 많이 싸다 이런 언급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가 주도를 했다라면은 올해는 좀 코스닥도 그에 못지않게 좀 따라갈 수 있는, 또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또 코스닥이다 보니까, 이 코스닥을 약간 뭐 이브 리그처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또 새로운 시장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좀 많이 개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약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맞춰서 연기금도 이제 코스닥을 더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코스닥 쪽의 주요 종목들이 좀 약간 선점 효과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뭐 삼성전자에 연동하는 부분들이 가장 코스닥에서 좀 힘이 셌고, 또 중국 관련도 연동하는 부분이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또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주요 종목들은 그 종목들대로 강했던 것 같고요. 항상 좀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한 5% 오르면 이쪽에서 한 15%씩 오르는 것처럼 약간 그 밴더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힘이 강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워낙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오늘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후에 다시 담는 과정 속에서 1월 달은 상승장 혹은 상승 종목들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네. 1월 효과. 네네.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가 주도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주도주라고 한다라면 코스닥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 왜냐하면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은 잘 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의 본인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사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들이 직접 매수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오퍼를 주는 형식으로 운용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거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나래비를 세워서 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본다라면은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 30위, 뭐 최대한 50위까지 따져보면 대부분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도주 종목 간의 순환매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라고 한다라면 일단 1월 달 효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 기반으로 이제 IT 쪽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쪽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작년에 시세를 좀 못 냈던 섹터 쪽에서 올해 좀 턴어라운딩 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본다라면은 뭐 이번에 주말에 중국에 가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뭔가 조금 한류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 좀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랑 관련 있는 종목들도 일정 부분 좀 초반에는 좀 시세를 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월 우리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겠죠. 뭐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뭐가 있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와 시그널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올해는 가장 주목해야 된다. 사실 뭐 어느 하나 뭐 부족함이 없는 지표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 이 부분이 좀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연준 의장 지명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해시시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1월 달에 지명하고 6월 달이 이제 5월 달까지 만기니까 그 전까지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시시 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유동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상반기에 핫한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로 따졌을 때는 결국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지속성이 되겠죠. 앞으로 그다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AI 버블론에 이제 불을 지폈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미국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AI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뭐랄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업은 늘어나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우리나라 지금 어차피 미국의 테크주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지속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지속, AI 쪽의 투자 지속, 이 부분을 좀 미국에서는 금리와 함께 지켜보는 게 가장 상반기에는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따져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건 결국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성장한다고 OECD에서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뭐 1.1이었으면 올해는 뭐 2.2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이 환율이 올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환율이 어디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지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유동성,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엄청난데 이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또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4분기에 그 실적이 뭔가 네. 턴어라운드 하면서 뭔가 네.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성장보다는 턴어라운드,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냥 뒤도 안 보고 유동성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성장주 중심으로 달려온 시장이 이 성장주들한테 적절한 밸류를 줄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특히 상반기 전체로 보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단기 피크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네. 작년에 계속 시장을 좀 리딩했던 섹터들한테는.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삼성전자 두말할 거 없지만 다들 올해 하반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상되는 순간부터 주가는 안 간단 말이죠. 아니 좋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은 다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4분기도 그렇고 1분기도 그렇고. 근데 이 생각보다가 어느 정도냐를 또 볼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디램 가격 엄청 오르고 낸드도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달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뭐 디램 가격이 계속 유리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보다 HBM4 쪽에서 먼저 조금 뭔가 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그래도 약간 실적이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올해 보여줄 게 없잖아요. 이제 실적 면에서. 네, 실적 면에서는. 근데 뭔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은 이제 망가졌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망가졌던 기업들이 이제 회복을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는 뭐 약간 뭐 기대치가 많이 없었던 뭐 게임 쪽도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만도나 뭐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최악은 조금 지나가는 수준. 또 특히 이제 이쪽이 또 약간 자율차나 로봇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벤더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특히 뭐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의 힘이 실렸다라면은 저는 현대차 그룹의 변신도 조금 봐줘야 된다. 현대차 그룹은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었거든요. 네. 이게 관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 현대차한테도 올해는 좀 기회가 오고 현대차 그룹주들한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조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은 최악이 아마 건설일 거예요.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건설 건자재 이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건 이슈들도 많이 빠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전쟁 이슈도 전쟁 이슈겠습니다만은 경기 부양 의지,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고려한다라면은 네, 올해는 좀 건설사들도 좀 약간 선별된 수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기업들이 뭐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요새 며칠 좀 조정받았는데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라든지 경기 부양 의지를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올해는 조금 최악에서 벗어나는 턴어라운딩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고 원전 섹터에서도 이제 계속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조금 개선될 수 있겠다. 사실 조선이나 방사는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많이 충족된 상태 속에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잖아요. 옵션이랑 똑같아요. 기대 안 했는데 뭔가 있으면 서프라이즈에서 오르고 그 기대치가 이제 만족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큰 도파민을 원하는데 그 더 큰 도파민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사그러드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좀 매매하실 때 좀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가 없다가 기대치가 생기는 섹터 이런 쪽들을 올해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2차 전지도 지금 죽어라 하잖아요. 저희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거는 근데 해당 수순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 납품을 못했으면 당연히 계약 해지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 부분 다 공시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배터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따라가기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로봇도 중국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뭐 ESS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번에 약간 빅베스 아닌 빅베스처럼 지금 계속 고해성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2차 전지들이. 그렇죠. 그거 다 까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바닥선에서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한테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미국의 전력망도 다 지금 엄청나게 확충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전선주들, 전력기기주들 벌써 몇십 배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앞으로의 진짜 수주받고 실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넘쳐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간에서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디든지 필요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전기차는 캐즘 현상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고 뭐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도 축소한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축소하고 나면 나중에 가더라고요. 확대하고 나면 거기가 고점이고 증설한다 그러면은 얼마 있다 고점이고 뭐 셧다운했다, 뭐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뭐 가동률 줄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닥이 나오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그러게요. 않을 것 요즘 같아요. 지난번에 현대건설도 그때 빅베스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은 게 기화가 되면서 그냥 그 다음서 쫙 올라갔고 그렇죠.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11월 중하순 정도에 그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로 네네. 장중에 18%까지 빠지고 기술자 경영진들이 다 기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장중 한 9% 그러니까 결국 한 종가 한 9% 정도 네네. 하락으로 끝났는데 네네. 거기가 바로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늘 뭐 거의 그쵸. 2배 이상 오르고 그쵸. 오늘 가까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주도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악재이 콜 저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에서 맞아요. 병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박 갔잖아요. 그죠.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기업의 펀드멘탈의 문제만 없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항상 기회가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악재가 주가에 다 녹아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살 수 있느냐가 수익률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있는 종목은 많이 있는데 그건 결국 시장이 선택하는 분이에요. 남들이 다 이렇게 뭐 좋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지 나만 혼자 좋아하는 종목 가면은 안 되잖아요. 추워 혼자. 그렇죠. 그 뭐 그런 격언 있잖아요. 잡초에 물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놀아야지만 안 다치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죽어야지만 큰 돈들이 이제 이거 다 했어. 이쪽으로 그렇죠. 가볼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남들이 다 털을 닦아놨은 다음에 입성을 해야지 쉽지. 내가 가서 혼자 털을 닦고 있으면 너무 춥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도 사실 반도체도 봄, 여름에 계속 맨날 반도체, 쇼티지, D램 쇼티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안 가더니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9월 달부터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실 D램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다 이제는 글로 다 넘어갔더라고 9월부터. 그러니까 시장의 큰 돈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 큰 돈들이 움직일 때 그걸 잘 캐치해서 들어가야지만 확실히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